자, 13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전 문제 13, 14, 15번을 할 텐데, 13번 문제 볼까요? 자, 상수 A0, A1, A2, A10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네요. 이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H 더하기 A9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등식은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였는지 기억합니까? 예, 무슨 법? 예, 계수비교법과 또 뭐가 있어요? 예,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요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보통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인데 이 문제도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문제가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우승이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10x10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땡땡땡이라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때 뭘 구하라? 이거 전체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홀수항인 A1, A3, A5, H, A9 A1, 3, 5, 7, 9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1, 3, 5, 7, 9를 구하라 라는 거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전체에서 뭘 뺀 거예요? 짝수항을 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짝수항을 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먼저 요 전체 A0부터 A1, A2, A10까지의 이 개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짝수항 A0, A2, A4, A10 이런 식으로 짝수항을 빼면 홀수항들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문제는 자, 이 식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전체식이 나올까요? 예, 요 x가 1이 되면은 이 개수들만 남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x는 1을 어떻게 한다? 대입하면 자, 좌변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1 빼기 2 빼기 1의 5제곱은 여기 x 부분에 다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A0,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까지? A10까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좌변은 1 빼기 1은 소거되고 마이너스 2의 5승은 얼마죠? 예, 홀수승은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죠. 마이너스 2의 5승은 32가 바로 A0부터 이런 식으로 더해서 A10까지 이게 바로 전체 항의 개수가 될 것 같으네요. 이거 우리가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되겠느냐? 뭐를 구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짝수항을 구하려면 일단 드는 생각이 이제 x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 x에다가 처음엔 1을 대입했는데 이번에는 뭐를 대입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 군데군데 얘네들은 빼야 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래야지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요 A1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또 A3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그러면 좌변은 얼마입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 빼기 1의 5승은 자 지금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그럼 A0 A1이 아니라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짝수항은 제곱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플러스죠.
그래서 A2 그 다음 얼마예요? 예, A3의 X 세제곱일 텐데 홀수승은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런 식일 거예요. 마이너스 A5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짝수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좌변을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2의 5승 32가 뭐다?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돼서 플러스 A10. 요거 2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1식과 2식을 보세요. 1식과 2식을 봤을 때 1식과 2식을 어떻게 해주면 요 짝수항들이 없어지고 홀수항들만 남을까요? 요 짝수항들을 없애주고 홀수항들만 남으려면 1식과 2식을 빼줘야 되겠죠? 1 빼기 2를 하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4는 자, 위아래를 빼는 거예요. 얘 빼주고 얘 빼기 얘니까 2A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2 빼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3 플러스 A3가 될 테니까 플러스 2A3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2A5 2A7 2A9가 되겠죠. 맞아요?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2는 A1, A3, A5, A7, A9가 우리 이걸 구하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마이너스 32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항등식은 우리가 양변에 어떤 값을 대입해서 푸는 형태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홀수항들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1을 대입해서 전체 항의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얘네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다음에 위아래를 빼줘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들의 값을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다항식 fx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항식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식이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결과가 어떻다.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나눗셈 등식이라는 게 거의 쓰인다는 겁니다. 나눗셈 등식. 이 나눗셈 등식이 뭐죠? 우리가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눈 몫이 뭐죠? 몫을 보통 뭐라고 쓰죠? Q라고 하고 나머지를 뭐라고 하면 R이라고 하면 뭐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A는 B랑 Q랑 곱해서 더하기 R을 하면 A가 된다. 이게 바로 나눗셈 등식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등식이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요걸로 시작해서 요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 예, 요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요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요 A는 BQ 플러스 R꼴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fx가 지금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인데 얘가 이제 a가 되겠죠. 얘를 뭘로 나눴다? b로 나눴다.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러니까 x 빼기 1의 제곱 b 곱하기 q 몫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qx라고 씁시다. 이랬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0.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등식이 성립할 때 A와 B를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A와 B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봤을 때 과연 이제
a와 b를 구하려면 a와 b에 대한 그 방정식을 구해야 될 텐데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어져요? 우변을 보면 x에다 1을 대입해야 된다는 건 뭐 자명하죠.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 봅시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f1은 좌변은 여기다가 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 더하기 a 빼기 7 더하기 b는 자 x에다 1이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1 빼기 1은 0이죠. 그래서 0이 되겠죠. 여기 q0의 q1의 값은 상관없이 얘가 0이 되니까 전체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는 6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 남았는데, 요것만 가지고서는 A가 뭐다, B가 뭐다 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또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예. 이 주어진 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는 x 빼기 1의 제곱 qx라고 했는데 이거는 달리 생각하면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이잖아요. 제곱이라는 건 두 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x 빼기 2식을 x 빼기 1 곱하기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x 빼기 1 qx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몫은 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몫이 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뭐죠? 예, 조립제법이죠. 예, 조립제법을 한번 해봅시다.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면 요 개수들만 쓰는 거죠. 1, a,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제 b인데 우리가 요 b를 b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a 플러스 b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b를 뭐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예, 6 빼기 a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이항시키면. 그래서 6 빼기 a라고 쓰면 우리 지금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뭘 대입해야 되겠냐면 얘가 0이 되는 값 1이 들어가겠죠? 그럼 1 곱해서 1 더해서 a 플러스 1 곱해서 a 플러스 1 더해서 a 빼기 6 더해서 a 빼기 6 더하면 당연히 0이겠죠. 예, 나누어 떨어지니까 당연히 여기 0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얘가? 얘가 지금 몫이에요, 몫.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지금 몫이 뭐야, 이게 지금. 얘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더하기 a 빼기 6이 몫이란 말이에요. 얘가 바로 얘다. 이런 항등식을 하나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변의 모양을 보면 마찬가지로 또 1을 대입하면 여기 좌변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1 더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a 빼기 6은 여기 x에다 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전체가 0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여기가 AA, 2A 이거 더하면 2 빼기 6 마이너스 4 이항하면 플러스 4 A는 얼마입니까? 2가 되죠. A가 2면 아까 A 더하기 B가 6 빼기 A라 그랬으니까 B는 얼마예요? B는 4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가 원래 A 곱하기 B를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2 곱하기 4가 돼서 정답은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다시 돌아와 보면 얘를 다항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서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x 빼기 1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x 빼기 1로 조립제법을 했을 때 몫을 구해주면 그 몫이 얘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해서 이 몫을 구해주면 그것이 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항등식을 얻어서 우리가 x는 1을 대입하면 a, b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전력은 단위 시간당 전기장치에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예, 이렇게 계산할 때 어느 전기장치에서 시각T인 순간의 전력이 PT이고 전류는 IT일 때 전압 VT에 대하여 V10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물론 V10의 값을 구하려면 VT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VT를 구해서 T에다가 10을 대입한 값이 V10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VT를 구하는 문제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식이 이거죠.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다. 근데 전력을 PT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전력은 PT니까 PT는 전압은 VT죠. VT 곱하기 전류 IT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PT가 뭐라고 그랬죠? T세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23T 플러스 A는 VT는 모르죠, 우리가. VT는 모르니까 그냥 쓰고 IT는 T 플러스 5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네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예,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것은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0이다. 무슨 나눗셈 등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이 나왔으면 우리가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우리가 A를 모르죠, A를. 그런데 A 값은 T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변의 모양으로 봤을 때 T 플러스 5가 있다. 그럼 VT를 모르지만 얘만 0이면은 우변은 0이 되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 될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예, 마이너스 125죠? 더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 5, 25. 빼기 23 곱하기 5죠? 얼마입니까? 115인가요? 더하기 A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우변은 0이 될 거예요. 자, 9 곱하기 25 얼마죠? 29, 18에 59, 45니까 225인가요? 예, 225.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니까 얼마입니까? 예, 100인 것 같은데, 그쵸? 100 빼기 115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A가 0이네요. 그럼 A는 15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A 값을 먼저 구해줬습니다. A가 15면은 그 A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어보면 T세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2, 그럼 얼마입니까? A가 15니까 플러스 15는 VT T 플러스 5까지 되겠네요. 예, 이런 모양일 때 우리가 V10을 구하는 문제니까 VT를 구해야 돼요. 그럼 VT는 뭔가요? 우리가 이거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T 플러스 5 곱하기 VT로 나타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죠. 얘로 나눴을 때 몫이 VT예요. 나머지는 없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몫을 구하고 싶을 때 뭘 쓰죠? 조립제법을 쓰죠. 예, 우리가 몫을 구하고 싶다. 몫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조립제법을 쓰고,
조립제법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쓰죠. 그래서 몫을 구하고 싶으면 조립제법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VT가 얘로 나눴을 때의 몫이죠.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봅시다. 자, 요 이제 개수가 얼마입니까? 1, 9, 23, 15죠? 얼마로 나눴을 때? t 플러스 5가 0이 되는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20, 3, 마이너스 15. 당연히 0이겠죠. 예,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니까 예, 당연히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몫이 되겠죠. 얘가. 그래서 VT는 뭐다? VT는 얘가 t제곱의 개수, t의 개수 상수니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바로 VT가 되겠네요. 문제는 이제 V10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t에다가 10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0 더하기 3이니까 100 더하기 40 더하기 3이죠. 얼마입니까? 예, 14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얘 PT가 VT 곱하기 IT로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지면 T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지면 우리가 이것은 T 플러스 5로 나누었을 때 VT는 몫이 되니까 예, 조립제법을 써서 VT 값을 구해주고 T에다가 10을 대입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